네, 꽃피는 봄 4월이 오면 사람을 사랑하는 정당 기호 4번 정의당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정의당 부대표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표지를 보시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제가 잠깐 빌려왔습니다. 작년 그 캐나다 총리 신임 총리였던 트리도 총리가 내각을 15명 15명씩 남녀 동수로 구성을 했잖아요.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내각을 구성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단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2015년이니까요. 2016년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한 내각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정치 환경에 놓여 있는가? 저는 오늘 뭐 많은 우리 당의 여성 공약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6년도에 인터넷에서 된장녀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 아시죠? 여기도 다 된장녀 소리 한 번쯤 들어볼 법한 네, 뭐 굳이 된장녀가 어떤 얘기인지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후에 김치녀, 루저녀, 개똥녀, 뭐 개풍녀 여러 아무튼 인간 사회 안에서 굉장히 무례하거나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특정 여성에게 그것도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요 이런 말들이 계속 이렇게 붙여져서 사회에 유포되고 또 그렇게 한번 인터넷에 유포된 사람들은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뭐 지하철역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왜 여자들만 이렇게 공격을 받지? 그래서 보통 남자들한테는 어떤 남이라고 붙는 게 있지? 찾아봤더니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맞히시는 분? 딱 하나 있었습니다. 쪽벌남. 네. 사실 이러한 어떤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의 시작이라는 것은 99년도 헌법재판소에서 군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부터였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간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을 훨씬 더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온 많은 남성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정부가 어떤 좋은 정책과 제도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을 어떻게 했죠? 차별적인 제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갈등을 계속 부추겨 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노동시장의 그 이중구조. 그래서 청년과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노동시장을 놓고 다툼을 벌이게 만드는 이런 정책과 저는 똑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더 극단적으로 나갔던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닥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가 되고 일자리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비정규직으로 밀려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물론 여성의 노동시장은 뭐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임금 격차도 아시겠지만 뭐 남성 임금의 60%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에 밀려난 많은 남성들이 여성들과 경쟁적으로 그 일자리 다툼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보육교사라든가 초등교사라든가 이런 데는 여성들이 너무 많이 진출해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이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러한 대안과 그것에 대한 좋은 대안을 만드는 작용보다는 여성 대 남성 간의 어떤 갈등으로 부추겨지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로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그리고 여성들이 뭐 루저녀라든가 된장녀 소리를 들을 만큼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사회적 위치에 와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 많이 아시는 얘기겠지만 한국의 여성들의 그 지위를 놓고 볼 때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145개국 중에서 115위. 우리나라가 OECD 경제력으로는 10위권에 드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격차는 정말 저 밑에 있는 그런 최하위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역차별에 대한 어떤 반대 지표들을 찾아봤습니다. 물론
돌봄 노동의 특성을 갖는 분야에 있어서는 여성의 진출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여성 공무원, 4급 이상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차이를 보십시오.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고위 공무원단 비율은 4.5%까지 떨어집니다. 지방직 여성 공무원은 34.3%지만 5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10.3%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디어 분야를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여성이 한 명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성격차, 성차별을 부추기는 언론 미디어 환경에 여성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지금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내에 여러 수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벌이고 있는 것은 의사결정 부문입니다. 여성이 정치, 사회, 경제 각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고 수렴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에 굉장히 벽에 가로막혀 있다. 이런 지표가 나타나 있고 그중에서 가장 높은 벽이 바로 국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초대 국회의원이 박순천 국회의원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사선까지를 하셨는데 당시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국회 본청에 여자 화장실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의사 진행 과정에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 회관까지 뛰어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년에 방광염이 진짜로 걸리셔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나마 2004년도에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실시가 되면서 10%대로 지금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총선에 20대 국회 새누리당이 여성 할당 60%를 하겠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20대 국회 결과에는 그나마 올려놓은 10%대의 여성 국회의원 진출률이 다시 9%대로 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출 제도는 명백하게 1등만 모든 것을 싹쓸이해가는 제도입니다. 단순다수 대표제. 그러니까 내가 30% 40%를 얻어도 여러 후보자들 중에 1등만 하면은 100%를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선거 때마다 거의 1000만 표에 가까운 사표, 내 민의를 반영해 주세요라고 투표했던 후보들이 2등, 3등이 됨으로 인해서 국회에 전혀 진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다수 대표제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강고한 지역주의. 소위 얘기해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대변하는가,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인가를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구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호남을 대변하느냐, 영남을 대변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성의 목소리라는 것도 이 안에 명확하게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이런 것이죠. 여성들의 M자 곡선, 소는 다 같이 키우는 거라 정해라. 네, 그리고 남녀 임금 격차 37%. 하늘의 절반은 여자다. 유리천장 뚫고 하이킥. 어쨌든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민의를 대변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하기 때문에 적어도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까지는 더 늘려야 된다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100석이 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정치 진출이 몇 명까지 보장돼 있는 것이죠? 50명까지는 보장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성들에게 특히 진보정당이나 소수정당에게도 매우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이 비례대표제 확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고 특히나 2015년도에 국가중앙선관위가 이것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여성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한 가지를 드릴 것은 정의당이 정말 작년 초부터 로텐도홀에서 몇 달을 농성을 하면서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다. 이 정의당의 어떤 지분 다툼이 아니라 국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보장되는
그런 민주주의의 전당이 돼야 되고 여러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 담장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제 21세기 우리 국회도 좀 선진화시켜보자 이렇게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10몇 %의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비례대표제 그런 수혜를 얻고 여성을 대표해서 국회에 들어온 타당의 여성 정치인들이 여성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어느 누구도 나서서 과감하게 싸운 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대변해서 내가 국회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 기회를 여성들에게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소명의식을 가진 여성 국회의원들을 저는 다른 정당에서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새누리당까지 오셨으면 너무나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녹색당 정당은 다르고 정파는 다르지만 20대 국회 안에서 여기에 오신 여성 정치인들만큼은 반드시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서 여성이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여성의 삶의 결정권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